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자, 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가의 성격 중에 첫 번째로 이제 공권력의 보유, 그 다음에 공익성, 자, 영속성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는 당연히 인적 요소로서, 자, 국민이라는 인적 요소를 갖는다. 네, 이런 거죠. 첫 번째로 국가의 성격은 공권력을 보유하고, 자, 국가는 또 공익성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런 국가는 자, 영속성을 지니고, 두 번째로 인적 요소에 있어서는 자, 국민이라는 자, 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네, 국가는 국민이라는 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 지역적 기반, 네, 지역적 기반. 자 일정한 지역과 공간을 기초로 국가는 존재를 하게 되고, 자 그 국가의 공권력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영역, 자 이게 뭐죠? 영토, 영해, 영공을 의미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국가가 지역, 저 위에 보시면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지역적 기반을 가지는데, 그럼 도대체 국가가 지역적 기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헌법 제3조에는 자, 우리 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지만, 원래 국가라는 게 지역적 기반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지역적 기반인, 즉 일정한 지역과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영토, 영해, 영공, 그렇죠. 육지, 바다, 그 다음에 또 하늘과 같이 다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이니, 그다음에 연공은 뭐 어디까지니, 이런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지역 기반이, 그 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한계를 지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 그 국가의 공권력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그 영역을 바로 뭐냐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 지역적 기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국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공권력이 대마도에 미치나요? 네. 아니면 뭐 일본에 미치나요? 네. 못 미치는 거죠, 여러분. 뭐 러시아에 미치나요? 못 미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 우리 국가의 공권력은 당연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즉 독도를 포함하고 울릉도를 포함하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대마도도 저희 땅인데, 네, 이거는 뭐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대마도도 저희 땅입니다. 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네, 일단 지금 헌법 시간이니까요. 민주사회 헌법 시간이니까, 네, 그 얘기는 변론을 하고요. 자, 독도, 울릉도, 그다음 남해안의 무수한 섬들, 네, 뭐, 그렇죠. 네, 이런 서해안 섬들, 한반도 이 부속도서죠. 이 부속도서에, 자, 우리나라에 뭐가 미치냐면, 자, 공권력이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자, 공권력이 미치는데, 그 지역에 그 공권력이 배타적으로 행사되죠. 배타적으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그 영역을 국가는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그 지역적 기반에는 당연히 자, 영토, 영해, 영공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적 기반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게 뭐죠? 뭐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네, 바다를 메꿀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면 영역이 변경되는 거죠. 네, 영역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쌤쌤이죠, 여러분. 자, 영토하고 영해가 쌤쌤이 되는 거죠. 또는 뭐 영토를 뭐 분할한다든지, 물론 뭐 지금 우리는 안 되죠, 당연히. 자, 영토를 분할하다든지, 그럼 영토를 어디다가 한량한다든지, 그러는 거죠. 영토를 어디 한량한다. 뭐 예전에 뭐 그런 거죠. 뭐 중국이 영국하고 전쟁에서 패했을 때 네, 홍콩을 영국이 되게 한량했던 것처럼, 몇 년이죠? 100년인가요? 네. 한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량하거나 또 영토를 분할하거나, 자, 이럴 때 지역적 기반은 네,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하지만 네, 변화될 수 없는 건 뭐예요? 이 국가의 권력과 그다음에 인적 요소는 당연히 변화가 될 수 없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응집성을 기초로 합니다, 여러분.
자, 이 응집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인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 결속된 인간들의 집단이 존재한다 했죠, 여러분. 네, 단순한 인간들의 집단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 우리 뭐 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이, 죄송합니다. 자, 이 뭐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 우리는 한민족이다. 자, 우리는 뭐죠? 우리 예를 들어서 당군의 자손이다.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즉, 정신적으로 응집성이 있는 겁니다. 아, 너와 나는 같은 한국인, 같은 김치를 좋아하고 밥을 먹고 밥에 국을 말아 먹고 이 모든 그런 정신적, 네, 이 문화적, 사회적,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은 이 정신적 요소, 즉, 응집성이라는 게 국가에 있습니다. 단순히 막 여러 나라 사람을 한 사람 뽑아가지고 모아놓는다 해서 그게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엇인가 네, 정신적으로 통일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음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국가의 성격이란 그렇습니다. 자,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죠. 이 국민들 사이에는 아, 우리는 한민족, 백이민족,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그런 응집성, 이 정신적 요소로서의 응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자, 국가의 어떤 특성, 또 국가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즉, 국가는 정체성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아, 우리는 백이민족, 이런 정체성이 존재하고, 이게 단순한 국민의 집합이 아닌 국가, 사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생활하겠다는 의식, 응집력, 즉, 이러한 결속이 존재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다민족 국가가 어려운 것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민족 국가는 서로의 어떤 생활 양식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달라서 어느 하나의 제도로서 그들을 통제한다는 게 매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국가를 운영하기란 일반 이제 단일 민족처럼 이루어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 세계화 추세 또는 국제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단일 민족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국가는 없겠죠, 여러분?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몇백만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도 귀한 인원도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이제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어떤 이제 틀을 벗어나서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는 그런 길목의 어느 한 지점에 서 있지만, 어찌됐든 이 국가는 네, 그 국가 안에 살고 있는 그 국가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 정신적 요소, 사회적, 문화적 그런 정신적 요소로 자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응집성을 자 기초로 하고 그렇죠. 따라서 자 단순한 국민들의 집합이 아니고 자 국가 사회라는 공동체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밥과 김치를 먹고, 그다음 국에 밥을 말아 먹고, 예를 들면, 자, 그런 것들을 같이, 뭐죠? 그런 거죠. 보쌈은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쌈 좋아해서. 보쌈을 좋아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한국인답게 살겠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생활하겠다는 그런 의식이나 응집력 등 이러한 결속들이 존재하는 게 국가가 가지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국가의 성격은 공권력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공익성과 영속성을 갖기도 하고 네, 가지고 그다음에 인적 요소로서 국민이라는 인적 요소를 가지면서 지역적 기반과 인적 요소 사이에서는 끈끈한 응집성, 즉 정신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게 곧 뭐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여기까지가 국가의 성격이고요. 자, 국가의 요소를 볼까요? 국가의 요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국가의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다. 자, 일정한 지역 기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집단과 지역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즉, 주권이죠, 주권. 네, 주권, 최고의 권력이죠, 주권. 이 주권이라는 게 그럼 뭐냐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연원 내지 원동력으로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 대외적으로는 한 국가를
외국에 대하여 독립된 지위에 있게 하는 힘을 의미하는 게 주권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살면서 주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국민 주권이다, 무슨 주권이나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과연 이 주권이 뭔가? 주권. 이 주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꾸 국민 주권이 하나? 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자,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 주권은 뭐냐면 자, 주인된 권리입니다. 자, 주인된 권리. 자, 주인된 권리. 예.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국가를 이루어서 살는데 이 주인된 권리, 이 주권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 거냐? 이 주권이 도대체 뭐냐? 이건 주인된 권리인 거죠. 자,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주권이라는 건 주인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 집에서 어때요? 누구의 간섭을 받나요? 안 받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그리고 야, 너 왜 그렇게 행동해? 야, 너네 집에서 왜 너 걸레질하고, 왜 너네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왜 너네 집에서 밥을 해 먹냐? 뭐가 이렇게 시비 걸어요? 안 걸죠, 여러분. 왜 그래요? 주인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시비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그런 것처럼 이 주권은 주인의 권리인데, 자, 주권은 따라서 이 주권은 그 자체로서 정당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주인이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대체 너 왜 그렇게 해? 우리 집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여러분. 어, 자, 주권은 그래서 정당성의 근거가 뭐냐? 주권의 정당성의 근거가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정당한 거예요, 주권은. 주권은 사실 그 자체로 정당하고 이 주권을 누가 줬냐? 굳이 누가 줬냐라고 따지면 신이 줬다는 거, 신. 네, 그게 바로 뭐죠? 네, 천부인권설인 거죠. 천부인권설, 여러분. 인권, 네, 인권. 예전에는 뭐죠? 이 주권을 왕권 신수설 해가지고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가 왕에게 줬다 해서 왕권 신수설인데 이게 16세기 계몽사상 쭉 내려오면서 18세기 깨지면서 네, 너만 신이 너를 인간으로만 인정했냐? 우리가 너의 신민이 아니고 노예가 아닌 우리도 하나의 인간이다. 그래서 천부 인권설인 것처럼 굳이 이 주권을 누가 줬냐 하면 자, 뭐죠? 신이 줬고 이 주권을 정당화하고 이 주권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은 뭐냐? 더 위에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연. 네, 자연. 네, 자연의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주권은 그 자체로서 주인된 권리, 즉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집에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 주권은 정당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여론 내지 원동력으로, 그렇죠? 자, 그쵸. 국가의 최고의 권력이 주권이기 때문에 이 주권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고 정당성의 여부를 따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주권에 기해서 국가의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국가에 내에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건 주권인 거죠. 그럼 주권의 근거는 뭐냐? 아니, 주권은 그 자체로서 정당한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여론 내지 원동력인 거죠. 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주권에 기반을 하는 거고, 자, 대내적으로는 당연히 최고의 권력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대내적으로 주권보다 있는 게 없죠. 자, 우리나라는 헌법 제2조에서 국민 주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즉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국민 주권이라 하면 뭐냐? 국민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국가 안에서의 최고의 요즘에 최고의 존엄 하죠. 최고의 존엄은 누구냐? 막 김정은 나오죠. 우리의 최고의 존엄이신 이런 것처럼 자, 우리나라가 최고의 존엄은 누구냐? 국민인 거죠. 국민. 네, 국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내적으로 이 최고의 권력, 즉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즉 대내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주권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내 주권과 대외 주권인 거죠. 그래서 이 주권이 한 국가 내에서 내가 최고다.
이 국가의 의사를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대내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은 대내 주권과 대외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한 게 이제 주권인 거죠. 당연히 먼저 대외적으로 한 국가를 외국에 대하여 독립된 지위 있게 하는 건 힘을 의미한다. 그런 거죠.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우리 집에서 네가 왜 우리 집을 뭐예요? 터치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 터치하냐? 이런 거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최고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은 대외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거죠. 다른 집하고. 그렇죠. 외국에 대해서 독립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외 주권입니다, 여러분. 자, 이 주권은 국가 내에서의 어떤 최고 권력으로서의 군림도 하지만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는 독립된 하나의 국가이다라는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건들지 마라. 배타적인 권력을 여기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대외로서의 가지고 있는 주권의 성격은 즉 대외 주권입니다, 여러분. 네. 자, 하지만 주권의 제약이 국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기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거죠. 이 세상에 다 이제 국가가 다 이제 대외 이제 자기만의 그런 주권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은 같이 이제 이 지구촌 결국 뭐 탄소 배출, 뭐 지구 온난화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자, 우리 함께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라고 해서 야 니네들도 이거 조금 하고 니네들도 조금 제약하고 우리들도 조금 제약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왜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자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국제적 현실 때문에. 자 그래서 국제적 현실에서는 무슨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구 온난화나 어떤 탄소 배출 뭐 이런 것 때문에 각 국가의 어떤 주권이 조금씩 제약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자, 이런 거죠. 네, 다 같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자 그런 것들이 제약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자, 오늘날의 현실에 있어서 자 오늘날의 국제 현실에 있어서 대외 주권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거죠. 자, 주권 중에 대외 주권이 절대적인 게 아닌 거죠. 네, 대외 주권은 당연히 절대적인 거죠. 네,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주권의 내용과 특성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너무 빨리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어나서, 네, 목이 자꾸 잠기네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자, 주권의 내용과 특성을 볼까요,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주권의 내용 볼까요? 네, 자, 1번 자주조직권이라는 게 있는데 주권의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자주조직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주조직권은 뭐냐면 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주도로 자율적으로 국가의 조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력, 국가의 조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력, 즉 국가의 조직이 헌법에 의해 수행되므로 자, 헌법 제정 권력으로 나타난다. 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헌법 제정 권력이 주권이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헌법 제정 권력은 당연히 주권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자, 주권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고, 이 헌법 제정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헌법 제정 권력자에게 주는 거죠. 야, 네가 국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구성할지 한번 해봐라. 이런 거죠. 주권이 헌법 제정 권력자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 제정 권력자의 정당성의 근거는 뭐가 돼요? 네, 주권이 되는 거죠. 주권. 네, 주권이 되는 거죠. 주권은 그 자체로, 네, 그 자체로 정당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다주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주권은, 자, 국가의 조직
구성할 수 있는, 즉 국가의 조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국가의 조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력. 국가의 조직이 헌법에 의해서 수행됨으로써 당연히 이 주권 중에 이 자주조직권, 이 주권의 내용 중에 자주조직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주조직권은 그러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자, 헌법 제정 권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 상관관계를. 자,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주권의 내용은, 자, 자주조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영민고권, 좀 이따 보겠지만, 자, 영토고권이 있는데, 자, 이게 주권의 내용이에요. 주권은 이제 많은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내용 중에, 자, 자주조직권, 국가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자주조직권도 당연히 누구한테 있어요? 주권을 가진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근데 이 주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국가를 조직하는 이 권력은, 자,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이라고 이름 불리는 오늘날의 국가에 있어서, 자,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내 헌법에 뭐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국민주권, 즉,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헌법을 제정하는 사람한테 뭐죠? 주는 거죠. 왜냐면 헌법은 뭐예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국가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규정을 두게 되니까 주권이 이 자주조직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 헌법 제정 권력자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 중에 한 내용인 이 자주조직권, 그렇죠? 이 자주조직권은 어때요? 무엇으로 나타나요? 네, 헌법 제정 권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이걸 이해하셨으면, 네, 주권의 내용 중에 네, 자주조직권을 아주 완벽하게 네,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한번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런 거죠. 아,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에는 자주조직권이 있고 이 자주조직권은 국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하는 건데 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가는 것은 자 헌법사항이고 그렇다면 이 헌법사항을 제정하는 건 헌법 제정 권력이기 때문에 아 결국은 주권의 내용 중에 한 내용인 자주조직권은 헌법 제정 권력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논리적인 거죠 여러분. 네. 자, 주권을 헌법 제정 권력만이라고 보는 견해가 또 존재합니다. 주권이 헌법 제정 권력이죠. 왜냐하면 헌법이 이제 뭐죠? 국가의 구성과 조직과 구성에 관한 거, 그다음 기본권에 관한 사항들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권이 헌법 제정 권력과 같은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가 자 존재한데, 자, 이 주권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자, 이 주권에는 다주조직권, 그러니까 이러한 다주조직권 외에 뭐 외교권이라든지, 그쵸? 뭐 대외주권, 자, 외교권이라든지 또는 한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화폐 주도권 등, 자, 다른 권력도 포함되어서 자, 헌법 제정 권력보다는 더 포괄적인 권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자, 헌법 제정 권력은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이냐? 주권인 거죠. 네, 주권. 왜냐면 주권의 어느 한 일부분의 어떤 그 권리가 어디로 뭘로 나타났어요? 네, 헌법 제정 권력으로 나타났죠. 즉, 주권에 기해서 헌법을 누가 제정할 수 있느냐를 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자, 주권은 원래 시원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원래 있는 그쵸? 굳이 따지자면 신이 줬죠. 신이. 네, 하나님이 줬죠. 신이 준 권력, 즉 그 주권인데 임에 반해서 자, 이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것은 뭐죠? 주권의 자주조직권이 자, 나타난 거죠. 뭘로? 헌법 제정 권력이 나타난 거죠. 즉 뭐죠? 네가 헌법을 제정해라. 뭐 예전에는 군주주권 해가지고 뭐 군주가 헌법을 제정하고 뭐 요즘에는 국민주권 해가지고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제정 권력은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주권이 헌법 제정 권력 안 만들어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입헌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주공화국이 자 그런 주권의 자주조직권이 자 헌법 제정 권력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만약에 입헌주의 안 한다, 네, 입헌주의 안 하고 다른 거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주조직권은 헌법 제정 권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나타났겠죠. 네. 그러는 것처럼 결국은 뭐냐? 자, 헌법 제정 권력은 결국은 뭐예요? 주권에 의해서 자 만들어진 권력이 바로 뭐냐면 자 헌법
재정 권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주권은 헌법 재정 권력보다는 더 포괄적인 거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러한 자주저주권 외에도 자, 외교권이라든지 화폐 주도권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만약에 뭐 입헌주의가 아니라면 자, 다른 권력한테 줬을 거니까 헌법 재정 권력이라는 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결국은 헌법 재정 권력은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 재정 권력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상위에 있구나. 그런 거죠. 자, 이해하시나요? 자,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국가의 주인은 누구냐? 국민. 국민 주권. 국민 주권주의 하죠. 그래서 국민 주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죠. 네. 국민이 헌법 재정 권력을 누가 줬어요, 지금은? 국민에게 줬죠, 다시. 네. 우리가 헌법 재정 권력자는 누구예요? 민주공화국에서는? 네, 국민인 거죠, 여러분. 당연히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재정 권력자는 국민이 되겠죠, 여러분.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개인에게 주면 그건 곧 뭐예요? 네,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자,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항상 입으로서 말하고 있는 이 국민주권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주권의 내용 중에 이 자주주조권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해하시나요? 네. 그리고 자, 영민국권을 볼까요? 자, 주권의 내용 중에 영민국권이 있습니다. 인적주권이라는 거죠. 인적주권. 인적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한다. 인적주권이면 이 주권은 뭐냐면 주권 내용 중에 인적주권이라고 있는데 영민국권이라는 거죠. 그 나라 국민, 이 주권은 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권의 한 내용 중에 이 영민국권, 즉 인적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즉 그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에 대해서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즉, 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뿐만 아니고, 자,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가진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왜냐면 한 나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되게 논리적이에요. 왜냐면 국가의 뭐죠? 국가의 성격 중에, 자, 응집성이라는 거 있죠? 자, 이 응집성은 그 사람이 어디로 떠났다고 해서 이 응집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유학 갔다 해서 그 유학 가가지고 한국인의 정서를 잊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유학 가서도 뭐죠? 네, 밥 먹고, 네, 쌀 먹고, 네, 많이 하죠. 네, 밥 먹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도 거기서 즐기고, 케이팝도 즐기고, 이런 것처럼 그 응집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잠시 그 국가의 지역적 기반을 떠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런 응집성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네, 잊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배권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인적 주권, 즉 영미국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권에 의해 국민에 대한 보호 및 한 국가의 법적 작용이 국민에게 미친다. 종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원래 이제 인적 주권이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의미한다고 종래에는 이제 설명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현재는 근데 뭐냐면 주권에 의해서 국민에 대한 보호. 자, 이해하시나요? 국민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한 국가의 법적 작용이 국민에게 미치는 게 바로 인적 주권이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인적 주권이 정례에는 뭐죠?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한 거죠. 이 주권은 그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국가에 있는 국민에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뿐만 아니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도 지배를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자기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음. 이 지배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달가운 그런 용어가 아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종래에는 이전에는 이 인적 주권, 주권의 내용 중에 영미국권을 설명을 할 때 이 주권은 뭐냐면 그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해외에 나간 사람에게도 이 주권을 인적 주권으로서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현재는 지배하는 게 아니다.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에 대한 보호를 얘기하는 거다. 이 주권에 의해
국민을 보호하는 거다. 이해하시나요? 국민이 그 국가 내에서 편안한 삶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국민의 안전과 뭐 다른 것들을 다 보호하는 거다. 안전을 보호하고 그 국민이 조금 더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한 사회의 어떤 현실 또 사회 환경들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을 결국에는 보호하는 거다. 자, 주권에 의한 국민에 대한 보호다. 이런 거죠. 주권에 의해 국민에 대한 보호. 그런 거죠. 이 영민주권이란 그런 거죠. 네, 영민국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국민을 보호하는 거다. 어떻게 그게 국민을 지배하는 거냐? 이 국민을 보호하는 거다. 그리고 그 국가의 법적 자격, 그 국가가 계속해서 어떤 법적인 기반에 의해서 국가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기능이 되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법적 작용이 자 국민에게 미치는 게 영민국권 즉 인적 주권이지 단순히 동네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주권이 뭐예요? 뭐 누구를 지배해서 그 국민을 지배해서 뭐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까지 지배하는 거다. 이런 설명은 더 이상 맞지 않고 오늘날의 이 영민국권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주권에 의해서 국민이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법적 작용, 법에 근거한 어떤 국가의 기능이나 운영이 해당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미치는 게 바로 뭐냐? 자, 영민국권, 즉 인권이다라는 설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민국권은 종래에는 이랬지만 현재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3차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